법무법인 영민의 변호사 박형입니다. 전세금 대출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사건에서 전세금이 어떤 경우에는 재산으로 평가되고 어떤 경우에는 재산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의뢰인은 예를 들어 6천만 원의 전세금 대출을 받아 8천만 원을 전세금으로 냈다면 재산이 2천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개인회생 사건에서는 이 말이 어떤 경우는 맞는 말이고 어떤 경우는 틀린 말입니다. 그럼 먼저 어떤 경우에 재산으로 평가되는지를 살펴보면 전세금 대출을 받으면서 질권 설정을 하지 않았다면 전세금이 전부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전세금 대출에 대하여 보증회사의 보증이 있는 경우라도 전세금 전부가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조금 전 예에서 6천만 원을 전세금 대출로 받았다 하더라도 전세금 8천만 원 전부가 재산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든지 채권 양도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산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 예에서 6천만 원 전세금 대출을 받을 때 질권 설정이 되었다면 전세금 8천만 원 중 6천만 원은 재산으로 평가되지 않고 2천만 원만 재산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권이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인질할 때의 질자를 씁니다. 그래서 담보권의 일종으로 채권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하면 채권에 대한 담보가 설정되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전세금을 재산으로 평가할 때 소액 보증금 중 우선 변제금을 공제하는 것은 어느 경우나 마찬가지이므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 예에서 전세금 8천만 원이 전부 재산으로 평가되느냐 아니면 2천만 원만 재산으로 평가되느냐는 청산가치 보장 때문에 큰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사건에서는 재산보다 많이 갚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예에서 전세금 대출 6천만 원에 대해 질권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 6천만 원은 채권자가 별채권으로 가지고 가게 되고 2천만 원만 나의 재산으로 남게 되지만 이와 달리 질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변제기간 동안 그 금액보다 많이 갚아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보증금 전부가 나의 재산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회생이 재산을 축적하는 저축의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